이번 시간은 3강 시간으로 인디자인의 기본 기능을 익히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먼저 Create New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4 사이즈로 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진은 20 정도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기본적인 영역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선택 툴로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라인 툴부터 할 차례죠. 라인 툴은 이제 선을 그려주는 툴인데 일반적으로 선으로 도형을 그리게 되면 선의 모양대로 드래그한 방향대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Shift 기능 키를 활용하게 되면 수평 수직 45도의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을 그리게 되면 기본적인 옵션이 있죠. 선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저희가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설명드리면, 자, 선을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위드라는 옵션이 있죠. 그죠? 위드라는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선 두께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물론 위에서도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옵션에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패널에서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에서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펜 도구가 있죠. 펜 도구는 일반적으로 썼던 그런 기능들과 이제 유사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펜 도구를 활용해서 도형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기본적인 어떤 곡선을 그리는 타입과 이런 것들이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과 동일하고요. 자, 클릭을 하시고 다음 점을 직선 타입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타입으로 그리고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타입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방향선을 제거하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앞점을 이렇게 매듭을 짚게 되면 직선 다음에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런 기능들은 저희가 직접 선택 툴과 지금 같이 사용돼서 직선과 곡선을 편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컬러링을 할 때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약 일단은 이제 패도형을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처럼 각각의 색상에 따른 영역들을 지정하고 컬러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컬러링에 따른 내용들은 여기 일반적인 그런 기능들과 동일하게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스와치 기능과 굉장히 유사하죠. 실제로 저희가 패널 이름이 스와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펜 툴에서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펜 도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펜 도구가 그려지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기능들이 있죠. 점 추가 기능, 그 다음에 점에 따른 제거 기능, 그 다음에 방향선의 그 성분을 바꿔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점 추가 기능은 점을 말 그대로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제거하는 기능은 여기서 기존 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점 마이너스 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에 따른 전환 툴이라고 있는데 컨버트 다이렉션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눌러주게 되면 직선이었다가 곡선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필 도구라는 게 있는데요. 연필 도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연필 도구가 동일하죠. 이렇게 점을 드래그하게 되면 이제 드래그한 방법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스무스 툴이라고 하게 되면 부드럽게 연결할 때 이 지금 그려진 도형들을 부드럽게 그려주는 도구가 스무스 툴이고요. 일반적으로 잘 안 쓴다고 볼 수 있죠. 자, 일레이즈 툴은 지금처럼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그쪽 부분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부분에 한해서 제거되는 기능을 일레이즈 툴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프레임 툴 영역들이 있죠. 프레임 툴 영역들은 일단은 사각형, 그 다음에
원형, 그 다음에 폴리곤 타입이 있습니다. 폴리곤 타입은 이제 일반적인 도형을 그릴 때 이런 기능적으로 다각형 기능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도형들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툴,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사각형 프레임 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각형 툴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뭐 툴이나 아니면 도구나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구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보셨던 가위 도구죠. 가위 도구 같은 경우에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그려진 패스를 자를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게 패도형일 때 해당하는 패스를 지금처럼 가위 도구로 클릭을 하게 되면 잘리게 되고요. 그럼 이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편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잘리면 이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이런 패스를 편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 변형 도구라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그린 다음에 뭐 사각형 프레임 도구로 그려도 되고요. 저는 이제 사각형 도구로 그렸는데 일단은 저는 파란색을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은 없애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사각형 도구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유 변형 도구라고 있죠. 이건 일반적인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자유 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사각형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이 있고 스케일 툴이 있고 쉐어 툴이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대부분 이제 자유 변형 도구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따른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화 상자를 입력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0도를 입력했다라고 하게 되면 20도 각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자유 변형 도구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일들을 변화시킬 때도 지금처럼의 어떤 뭐 120%를 만들겠다. 대부분 이런 더블 클릭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색상 견본 도구가 있고요. 자, 개체에다가 그라디언트 색상을 지정하고 방향과 변화폭을 조절하여 도구를 더블 클릭하면 그라디언트 패널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은 일반적으로 그라디언트 기본 기능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그라디언트 기능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라디언트 도구는요, 지금처럼 칼라 도구와 분할되는 게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색깔을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칼라의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영역을 두 번째 포인터를 눌러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되는데요. 이때는 지금 틴트, 그러니까 스팟 컬러가 되는 거죠. 스팟 컬러일 때는 여기서 해당하는 기능을요. 이렇게 CMYK로 변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컬러를 변경해 주셔야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컬러로서 적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도구는 이런 방식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의 도구처럼 이렇게 드래그 하게 되면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구의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는 없는 도구인데요. 그라디언트 패더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그럼 이제 드래그 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옵션이 걸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축으로 패더 옵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패더라는 이런 이펙트 상자가 뜨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펙트와 관련이 된 툴입니다. 그래서 효과 패널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설명을 드릴 부분은 해당하는 레이어에서 지금 보게 되면 해당 효과 패널이 있습니다. 자, 이펙트 패널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걸려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효과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그라디언트 피더, 그러니까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효과 패널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모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이 지금 해당하는 작업에 따른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고요. 그래서 도큐먼트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메모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도구와 스포이드 툴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테마 툴이 있고요. 아이드로퍼 툴이 있고, 그 다음에 매저 툴이 있죠. 칼라 기능은 저희가 스포이드를 눌렀을 때 그쪽에 칼라에 따른 내용들을 지금처럼 반전시킬 수 있는 테마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저희가 포토샵에서 봤을 때 스포이드 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효과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잘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색으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을 칠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효과를 없애는 기능 여기에 효과 패널에서 지금 이거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칼라 테마 도구를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테마에 따른 도구들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칼라 테마를 이렇게 스포이드로 흡수할 때 쓰는 기능이 되고요. 자, 물론 도형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자, 저희가 요거를 복제를 좀 해볼게요. 자, 복제를 좀 해보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른 컬러로 한번 입혀볼게요. 스와치 컬러에서 자, 이렇게 입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도형을 이걸 선택하고요. 칼라 테마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칼라 테마들을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사용하고자 할 때 이런 칼라 테마 칼라를 나중에라도 등록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포이드 도구는 말 그대로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그런 스포이드 도구죠. 클릭을 하게 되면 그쪽 스포이드로 흡수돼서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저 툴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매저 도구는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쪽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드래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매저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인포 패널이 연동되고 있죠. 하이트는 18, 왜냐하면 간격은 20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는 90도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XY 정보에 따른 이런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도구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보셨던 이런 드래그 도구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툴을 이렇게 지원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손도구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돋보기 도구는 이제 확대 축소 도구에 해당되는 게 바로 문서의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할 때 쓰는 기능이 바로 확대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저희가 숙지하셨고요. 자, 기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예제는 저희가 삼각 예제가 되는데 요건 좀 편집하는 걸로 하고요. 렉처 3번이 되겠습니다. 3.indd 확장자를 열어보게 되면 뭐 이렇게 만들어진 방식이 있죠. 자, 이걸 한번 구현해 보고요. 일단 이제 패널을 좀 닫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가 직접 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양식에 맞게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다 보면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새 창을 열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도큐먼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도큐먼트는 A4 사이즈로 만들 예정이고요. 210에 297 저희가 테스트 예제를 좀 만드는 측면에서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진은 10mm로 좀 지정을 했고요. 자, 10mm 지정을 시켰죠. 자, 나머지 옵션들은 키지 않았고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도큐먼트가 지금 세로로 누워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페이지에 따른 기능이 있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페이지 툴이 있죠. 페이지 툴로 저희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저장부터 하는 걸로 할게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 지금 이미지가 있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이 스타트 경로에 저장하는 걸로 할게요. 자, 저장된 경로에다가 저장을 시켰고요. 지금은 3강 내용인데 저희가 수업 소스는 좀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도형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로고를 좀 배치해 볼게요. 자, 로고를 배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크기를 좀 지정할 텐데요. 일단은 36 크기로 좀 제작을 해 볼게요.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활용해서 36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작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따른 옵션은 자, 중앙정렬. 자, 중앙정렬 할 때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얼라인 옵션이 지금 켜져 있는데,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라인 옵션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 얼라인 옵션이 이렇게 있죠. 그죠? 얼라인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중앙정렬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이거 도형을 중앙에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중앙을 정렬하실 때 일단은 자, 바깥쪽 덩어리에 큰 덩어리를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신 다음에 해당 도형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얼라인 기능에서 중앙 정렬하시면 도형이 이제 중앙 배치가 되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창이 좀 작아서 지금 확인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높이는 한 60 정도로 놓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방법으로 플레이스 기능으로 지금 스타트 경로에 있는 걸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자인.png 이미지를 좀 가져왔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미지가 클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핏 프레임 기능으로 이미지를 배치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이미지에 맞는 그런 배우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기능은 오브젝트 기능에도 있습니다. 피팅에 지금처럼 핏 프레임 기능들이 여기 남아 있죠. 자, 이런 방식대로 이미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텍스트를 작성하시면 되시는데, 자, 본문 텍스트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내용을 일단 타이틀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타이틀 영역을 큰 영역으로 만들었고요. 자, 준비된 텍스트 영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텍스트 소스에 예제에 사용된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일단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 볼게요. 자, 텍스트 내용을 가져올 때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하는 텍스트 블럭을 지정하신 다음에 텍스트 블럭을 지정해야겠죠? 타이틀 가지고 제가 블럭을 그리겠습니다.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스 기능으로 이미지 그 텍스트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소스에서 예제에 사용된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에는 show import option이라고 되는 기능을 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기능을 열어주실 때, 자, 캐릭터 셋은 KSC, 그러니까 한글 지원 포맷이 될 거고요. 지금처럼 불러오게 되면 이제 텍스트가 가져와지죠. 그죠? 인디자인 CC 시작하기 이런 기능적인 옵션이 되고요. 자, 먼저 기본 텍스트로 한번 입력시켜 볼게요. 자, 기본 텍스트로 한번 입력시켜 보면 일단은 타입, 지금 폰트 타입을 변경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타입은 저 M체로 지정을 시켰고요. 그죠? M체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블럭은 두 개로 나누는 걸로 할게요. 자, 포토샵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포토샵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블럭을 대부분 한 개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텍스트 블럭을 두 개로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일러스트레이터의 도구처럼 알트 드래그 방식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타이틀 부분과 그리고 내용 부분을 분리했다고 할게요. 자, 인디자인 CC 시작하기. 그 다음에 이 강좌에서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텍스트의 크기를 좀 조절해 볼게요. 자, 일단은 타이틀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드한 서체로 지정을 시켰고요. 자, 지금 폰트가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명품 고딕을 찾아보시게 되면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입력 방식을 좀 취하고 있지 않고요. 자, 명품 고딕의 이비체, 그러니까 두꺼운 서체를 좀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폰트의 크기는 36포인트로 지정을 시켰고요. 자, 이때 당시에 지금 옵션들이 좀 다르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옵션들이 다르게 보이시는 분들은 일단은 환경 설정에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유닛과 인크리먼트라는 기능이 있죠. 자, 기능이 뜰 텐데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에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죠. 포인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36포인트로 지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에 따른 중앙 정렬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중앙 정렬은 텍스트가 활성화시킬 때 여기에 이제 상단에 컨트롤 패널이 있죠. 그죠?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중앙 정렬 시키고요. 자, 이건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데 텍스트 블럭을 일반 크기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블럭을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패러그래프 옵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직 정렬에 따른 옵션들도 있는데요. 지금 컨트롤 패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옵션들이 있죠. 그래서 얼라인 센터를 쓰시게 되면 블럭에서 기본적인 수직 정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기법으로 정렬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제 수동으로 정렬하셔도 되시고요. 여기까지 정렬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들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불러오는 부분에서 이제 개인 처리를 했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도 지금처럼 배치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에 따른 내용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텍스트의 정렬 옵션 있죠. 수직 정렬 옵션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선택 툴로 여기에 텍스트의 영역을 지정하셨을 때 그때 지금 활성화가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얼라인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얼라인 센터로 하시면 중앙으로 정렬이 되고요. 이때에는 지금 블럭 정렬을 제대로 하셔서 블럭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텍스트를 중앙 정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에 따른 옵션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폰트 크기는 한 13 정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행간 정보는 한 22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에 따른 내용은 컬러를 지정할 때는 직접 컬러 패널을 보시면 되시는데 컬러 패널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덩어리를 지정할 건지 아니면 덩어리에 대한 옵션인지 아니면 텍스트에 대한 옵션인지 두 가지가 지정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은 거죠. 만약에 이제 블럭이 지정됐을 때 지금 덩어리 옵션을 제가 만약에 검정을 쓰게 되면 덩어리가 검정이 되듯이 텍스트 옵션을 바꾸게 되면 텍스트를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거죠. 텍스트에 따른 글자의 색상을 50%만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옵션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컬러 패널에서는요. 이렇게 지원되는 텍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간단한 저희가 인디자인 CC에 대한 이런 문서를 타이틀 영역을 타이틀 페이지를 제작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이 끝나시게 되면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개체들을 전체 지정하시고 오브젝트에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기능은 이제 잠군다란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락이라는 건 이걸 편집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그런 기능이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시는데 보통 이제 그룹이라든지 락까지 걸어서 해당하는 도형을 해당하는 페이지의 편집을 끝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기본 기능에 대한 이런 내용을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